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에 문해창작이라고 맛보기 강좌로 새로 개설된 프로그램을 담당한 송창재라고 합니다. 저도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여기 우리 복지관에 다니고 있는 복지관 관생으로서 지금 문해창작이라고 하는 특히 이런 과목 같은 경우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면대면을 하여서 서로 물어보고 대답하고 그렇게 하는 어떤 이론적인 그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실제적인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초유의 코로나가 발생하여서 지금 몇 년 동안이 복지관이 이렇게 폐쇄가 됐고 여러분들도 뵙지를 못하고 그래도 부득불하게 이렇게 면대면을 못하고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해창작이라고 하는 이 과목을 특별히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창작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어떤 시인이나 작가로서의 역량을 여기 수업하면서 여기에서 키우고 기른다고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시고, 이 프로그램을 수강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언젠가부터 글을 쓰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욕구를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그게 젊었을 때였건 연세가 드신 후였건 그 글을 쓰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구는 무언가 자기 마음속에 나타내고자 하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흔히들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거 이야기를 쓰자면은 소설을 몇 권이나 엮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럴 때 그 소설을 몇 권을 엮는다고 하는 것은 살아오는 과정에서 많은 어떤 정서, 감정, 그것이 좋은 감정이었던 나쁜 감정이었던 타인에 대한 감정이었던 나 스스로에 대한 감정이었던 간에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도 그때 그것을 표출을 못하고 표출하는 방법도 몰랐고 그래서 가슴에 피처럼 안고 여지껏 살아오셨을 겁니다. 젊었을 때의 청춘, 불타는 청춘, 그것을 표현을 못하고 사랑을 표현도 못하고 그래서 가슴을 아리를 많이 했을 것이고, 성인이 되어서는 그때 나름의 성인이 되었을 때 아이들을 키울 때 부부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그걸 그때 나타내지 못하고 가슴에 쌓여 있었을 겁니다. 그럼 현재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소년적, 소녀적 글을 쓰고 싶다, 작가가 되고 싶다, 시를 쓰고 싶다라고 하는 막연한 어떤 그리움에 대한 동경을 이제라도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한번 내가 써볼까 해볼까 라고 하는 그런 욕구에서 수강 신청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냥 쓰는 것만이 아니라 읽는 것도 낭독하는 것도 하나의 느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와서 나의 정서 순화의 과목으로서 생각을 하고 오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럼 그게 옳습니다. 꼭 글을 써가지고 내가 작가가 되겠다, 내가 뭐 소설가가 되겠다, 내가 시인이 되겠다, 물론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죠. 우리가 연세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그러니까 늦게라도 등단도 할 수도 있고, 저도 나이가 60이 되어서 등단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조금씩 써 오셨던 글들이 있을 것이고, 저도 그동안 써온 글들이 있었고,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었고, 그렇게 가슴이 참 맺힌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것을 글을 써야 되겠다. 글을 써가지고 많이 모아놨다가 어느 계기가 되어가지고 그걸 문예지에다가 제출을 해서 등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고 그렇게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젊었을 때보다도 나이가 어느 정도 되어서 원숭미가 있을 때, 그동안에 많은 경험이 쌓여 있을 때, 그 많은 경험은 소재거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글의 소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쓸거리가 많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쓸거리를 어떻게 엮어내느냐 한 것이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구슬이 서말이야도 꿰어야 보배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들 가슴속에는 수많은 구슬이, 영롱한 구슬들이 많을 겁니다. 그게 슬펐던, 기뻤던, 좋았던, 나빴던, 꼭 기쁘고 행복하고 좋아야만 글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자기가 슬펐을 때는 왜 슬펐는지, 무엇 때문에 슬펐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 나만이 알고 있는 것도 내가 일기 쓰듯이 나를 표현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가지고 원숙한 사람들이 글을 쓰는 것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글은 어렸을 때부터 써와야 되겠죠. 그때 상황에 따른 어떤 감정의 표현도 다를 것이고 정서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써오면은 나이가 먹어서 자기가 그동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고 어떻게 밟아왔는지를 주마등같이 쭉 볼 수 있는 것이 그게 글이거든요. 그래서 글을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글의 가장 기본은 일기입니다. 우리 국민학교 저학년 때 그림 일기를 방학 숙제를 내주면은 모아놨다 학교 가는 날 그 전날 막 부랴부랴 해갖고 쓰면은 날씨도 틀리고 날짜도 틀리고 엉망진창이 되고, 그래도 선생님들이 그거 해가지고 뭐 날짜가 맞았냐 날씨가 맞았냐 그 검사는 안 하시잖아요. 그래도 맨 자기가 꺼림칙하고 그러거든요. 그건 자기 글이 아니고 모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엄마한테 혼났으면 혼났고 아빠한테 혼났으면 혼났고 용돈을 받아서 나가서 뭘 사 먹었든지 이렇게 해도 그거 하나하나 쓰는 것도 그게 글이거든요. 이게 일기의 모음, 그냥 잡기의 모음, 그게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잡문만 모아놓으면 그걸 잡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바로 우리가 문예 창작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잡문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나를 정확하게 남들한테 알려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려면은 어떤 형식이라는 것이 있겠죠. 남들이 읽어보고 아 이게 뭐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야만 되는 거지, 정말 말 그대로 잡문으로 써가지고는 서로 감흥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작가와 독자 사이에. 그야 물론 밖으로 발표를 하지 않고 내가 그냥 써놓고 나 혼자 웃고 읽어보고 웃고 울고 그럴 수도 있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근데 꼭 잘 쓰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넘들한테 보여주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글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흔히 문예 수업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등록을 해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강의를 듣고 나도 글을 한 줄도 쓰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왜 글을 써야지, 내가 왜 글을 쓰고 싶은가 하는 자기 스스로의 욕구를 자기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그걸 표출을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창작 수업에 가서 이론적인 수업을 받아봤자 그건 하나의
기능공을 만들어내는 스킬이에요. 그것뿐이니까 그렇게 앉아서 수업만 받고 맞아 라고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지나가고 나면 자기가 자기 글을 어떻게 쓰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글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쓰면 그냥 쓰느냐?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보고 남의 글을 많이 읽으면 거기서 우리가 뭘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 느낌을 아시면은 나도 이런 느낌이 있었었는데, 나도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도 이랬었는데, 나도 저랬었는데, 바로 그것을 느껴가면서 그걸 자기가 표현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표현해 나가는 건 처음에는 굉장히 어눌하고 어색하고 문법에도 안 맞고 뭐같이 그러는데, 문법은 문의 창작에서의 문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남들하고 서로가 이해를 남들하고 서로 교감이 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위한 하나의 룰일 뿐이지 문법에 꼭 맞춰서 문의 창작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럼 우리가 표준말과 사투리를 될 수 있으면 표준말을 써라 그렇게 하는데, 표준말을 쓰라고 강요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누구든지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듣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표준말을 쓰라고 하는 거지. 모르는 말, 시골에서 향토색이 짙은 말, 그건 오히려 문학작품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특색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대문이라고 하는 것을 삽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삽작은 시골에서 조그마한 쌀이문이라든지 이런 울타리라든지 울타리 옆에 계곡문도 있고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문, 이런 것을 삽작이라고 표시를 해야지, 이것을 대문이라고 표시를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큰 무슨 고대 광실의 육중한 문인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이 필요하니까 결국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문법이라고 보다는 어휘, 단어, 그런 것을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런 단어, 어휘를 많이 알기 위해서는 많이 읽어야 돼요. 남들이 쓴 책, 남들이 쓴 하다못해 일기, 숨겨놓은 일기겠죠. 그런 거라도 자꾸 읽어보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새로운 단어가 있으면 그걸 갖다 우리말 사전이라도 찾아보면 이거구나.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걸 보면 딱 읽으면서 감정이 오는 거예요. 글이라는 건 어렵게 쓰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어렵게 쓰는 것이 아니고요. 독자가 읽어가면서 내가 말하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읽으면서 그리면서 그 상황이 머리에 와 닿고 가슴에 와 닿고 그게 제대로 된 글이에요. 그야 물론 그 글이 여러 가지 종류가 다르겠죠. 시도 여러 종류가 있고 수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그게 서정시냐 서사시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이념시냐 그런 것에 따라서 각각의 쓰는 목적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문체가 필요할 겁니다. 강건체라든지 간결체라든지 우유체라든지 화리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문법적으로 배우는 것은 글을 쓰기 위한 하나의 기법으로 배운 것이지 국문학은 국어학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수사법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게 돼요. 띄어쓰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나 몰입되어서 이걸 외워야 되지, 말도 어려운데 반어법? 이 반어법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건 없어요. 그냥 반어법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맞는 말인데 아닌 척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반어법이나 이렇게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느낌을 가지고 글도 느낀 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글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강의가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맛보기 강의로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서로 얼굴을 봐가면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상식이나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여러분들도 필요한 것을 저한테 여쭤보시고 서로 이야기를 해가면서 실제적인 식기 수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은 지금 첫 시간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어떤 식으로 지금 여기에 우리가 문해창작이라는 이 프로그램에 접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강의가 되면은 저하고 편하게 서로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글을 이쁘게 쓰다? 좋게 쓴다? 제가 과제를 내줘갖고 글을 한번 써오세요. 그러면은 나한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서 나 못 써요, 못 써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못 쓰니까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기로 하고, 빨리 면대면에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프로그램 막 개설이 됐으니까 저도 많은 분들이 계시면은 서로 이야기도 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공부를 하면 좋잖아요. 이 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음 차수에서는 그 예술이라고 하는 건 뭔지, 그 예술에서의 표현 방법으로서, 그러니까 말과 행동, 그림, 목소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문예라고 하는 것은 글로써 표현을 한다는 거. 그래서 글을 난 못 쓰는데, 글상 말은 잘하는데 난 그것을 글로 쓰지를 못해. 이건 안 되거든요. 말을 잘하는데 글로써 쓰지를 못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글로써 충분히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것을 안 써보니까 그런 것이고, 그것을 감정을 잘 안 나타내니까, 글로 안 나타냈기 때문에 글을 못 쓰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이야기를 서로 하시면서 차근차근히 조금씩 강의를 하고 서로 이야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면할 때까지라도 제가 이렇게 그 비대면으로라도 이런 강의를 녹화를 해 두겠습니다. 이거 하루빨리 면대면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같이 얼굴도 뵙고, 우리 여기 복주한 그 관생들께서는 저를 많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서로 아무런 부담 없이 그렇게들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해창작이라는 건 다들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파트가 장르가 많잖아요. 수필, 시, 소설, 시조,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구분에 의해서 분류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문해창작도 여러 많은 카테고리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도 크게 대별을 하면은 시, 수필, 소설, 보통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잖아요. 시조까지도 안 넣고 아동문학 같은 것도 안 넣고, 그렇게 한다면은 아동문학에서도 동요와 동시가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 시조도 일반의 평시조와 연시조가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시조를 갖다가 정형시의 원류라고 생각을 한다면 시에서 시조를 합해가지고 강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정형시는 운율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시조가 정형시의 모태가 될 수 있는 것도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그 수업을 진행할 때는 꼭 어떤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만을 가지고서 그게 옳다고 강변하지는 않아요. 제가 그동안 해왔던 거, 제가 느끼고 있었던 거, 경험했던 거, 이런 걸 가지고 새로 분류를 만들다기보다는 이쪽 저쪽에다 편입을 해가지고 강의를 제가 할 겁니다. 그럼 강의를 할 때 제가 강의를 하는 편의를 위해서도 그러고, 저도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강의를 하자면은 아무래도 우왕좌왕하게 되고 질서가 없게 되니까 썸머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기본적인 권력이 되는 것을 나눠 드릴 수 있으면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럼 수업을 하시다가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그 여백에다가 조금씩 서브미트를 하시면 될 것이고, 시나 시조 같은 경우는 어떤 작품이 있으면은 그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가지고 나누어 드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그것을 감상을 하고 느낀 점이 무엇인가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의 창작이라는 뒷부분에만 포인트를 맞추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예라고 하는 것이 글을 가지고서 어떤 예술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사고나 자기의 감성을 글을 나타내고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말로 할 때처럼 글을 보고 상대방이 너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너 지금 봄이 왔는데 봄을 보고 지금 뭘 느끼는구나 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 봄을 아는데 다른 사람이 이거 보니까 이거 뭐야, 겨울이야, 이거 여름이야, 이렇게 쓰면은 그건 자기의 의사가 전달이 안 되거든요, 독자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떤 시어가 필요하고, 그 시어라고 하는 건 무조건 만들어내면은 시어는 아니거든요. 물론 시어는 있는 말을 그대로 갖다가 원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새로운 말을 만드는 조어일 수도 있지요. 근데 그 조어를 억지로 만들다 보면은 참 웃기는, 뭐랄까요, 집신 신고 양복 입은 꼴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섣불리 잘못 쓰면은 특히 시에서 그러는데, 시는 특히나 압축을 해서 나타내야 되는 그런 어떤 장르이기 때문에 위아래가 맞지도 않고 뭐가 뭔지 그러는데 자기는 깜냥에 쓴다고 굉장히 어려운 말, 굉장히 사유적인 말, 굉장히 논리적인 관념적인 말을 써가지고 시라고 탁대놓고 넘들이 이해를 못하면은 아주 잘 쓴 것 같이, 자기가 지적 수준이 엄청 높은 것 같이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절대 옳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쉽게 써야 돼요. 저는 어렵게 쓴 사람들 많이 있는데 제 주장은 시는 쉬워야 돼요. 무조건 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쉬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쉽다는 것이 아니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이해가 되고 의사소통이 되는 범위 내에서 쉬운 말로 그림 그려질 수 있는 거, 우리 머릿속에서, 내 가슴 속에서 상대방을 읽을 수 있게끔 그렇게 쓰는 것이 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차근차근히 장르별로 나눠가지고 꼭 이번 시간은 시한다, 다음 시간은 수필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시하고 수필하고 비교 설명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단편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제가 수업을 하게 되면 다음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수업을 할 겁니다 하고 본격적으로 오면 미리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에서 살림도 하시고 바쁘실 텐데 그래도 혹시나 시간 있을 때 인터넷이라 들어서 한번 쳐다보시고 설교도 한번 해오시고 같이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창피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신인도 되실 수 있고 작가도 되실 수 있어요. 그럼 안 하면 또 어때요? 안 하고 그냥 조그맣게 써가지고 나 엄마 이거 썼다, 아빠 이거 썼다 해가지고 애들한테 무슨 한 20페이지, 30페이지, 요즘 거 시중에 나오는 시집들도 한 50페이지까지 많아요. 시 100개도 안 되는 거 많아요. 평생 그거 써가지고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기죽지 마시고 딱 써갖고 오면은 한 30페이지짜리 조그맣게 해가지고 출판물 내면 어때요? 출판물 내면 야 엄마 책 냈다? 이러면 되는 거니까. 그 책 안 내면 또 어찌고 그 호드캐스트에 박아가지고 하면 어쩌고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자고요.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시작해 보십시다. 자, 감사합니다.